울지 마. 더 울면 너 맞는다 했지? 당신 그만해요. 지은이는 아직 어린애예요. 닥쳐. 내가 뭔데? 그 순간 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한텐 해도 돼요. 32년 동안 맞아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한테는 절대 안 돼요. 민호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봉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이 아이도 더 이상은 안 돼요.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고 손녀 지은이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폭력의 사슬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32년 동안 이어진 폭력의 굴레. 그 끔찍한 사슬을 끊어낸 것은 다름 아닌 한 손녀였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지옥.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한 연인의 용기와 결단은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봉자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3년 가을, 23살의 봉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키 큰 신랑, 안정된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다정한 눈빛. 봉자야, 정말 좋겠다. 신랑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친구의 말에 봉자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정말로 행복했으니까요. 신혼집은 작지만 깨끗한 투룸이었어요. 남편 민호는 매일 꽃을 사와서 식탁에 놓았고 봉자가 요리하는 모습을 뒤에서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집 같아. 그 달콤한 시간은 딱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봉자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있었는데 민호가 술 기운에 휘청거리며 들어왔어요. 여보? 벌써 오셨어요? 봉자야. 민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낮고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자꾸 묻더라고. 아내가 왜 결혼하고도 일을 하냐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민호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남자가 돈을 충분히 못 버는 줄 아는 거 아니야? 봉자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미 얘기했던 일이었거든요. 둘이 함께 벌어서 빨리 집도 장만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고. 민호도 그때는 좋다고 했었는데 여보, 우리 얘기했잖아요. 좀 더 모으면. 닥쳐. 그때 처음이었어요. 민호의 손바닥이 봉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귀가 먹먹해지도록 아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봉자는 뺨을 부여잡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민호는 잠시 자신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답답해. 나 씻을게. 그날 밤 봉자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바라봤어요. 한 번뿐일 거야.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23살의 봉자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아직 몰랐거든요. 그것이 32년간 이어질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미안하다며 봉자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제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봉자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일회성이었구나. 하지만 그 일회성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거의 매일로 변해갔어요. 1984년 봄, 봉자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가 요즘 너무 화를 많이 내요. 화? 뭔 화? 봉자는 말을 흐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좀 무서워요. 에이, 봉자야.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술 먹으면 좀 거칠어지고 참아야지, 뭐.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의 역할이야. 하지만 엄마, 그리고 말이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쉽게 이혼하고 그러던데 우리 봉자는 그런 애가 아니지? 이혼하면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고 나중에 재혼도 힘들어. 그렇게 봉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980년대의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집안일이었고 이혼은 여자에게 수치였거든요. 민호의 폭력은 점점 체계적이 되어갔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지만 집에만 오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어제도 이거 먹었잖아. 여보, 어제는 된장찌개였고, 오늘은? 말대꾸하지 마. 봉자는 매번 바닥에 쓰러져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야. 1985년 봉자는 임신을 했습니다. 1986년 3월 봉자의 아들 준수가 태어났습니다. 분홍색으로 작고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봉자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달라질 거야. 아빠가 될 텐데 어떻게 계속 그럴 수 있겠어? 하지만 민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준수가 돌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이가 열이 나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민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준수가 아파서 그래요? 병원에 가야? 닥쳐. 애가 우는 게 내 탓이야? 민호의 주먹이 봉자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봉자는 비명을 참으며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으악, 준수는 더 크게 울었고 민호는 더 화를 냈어요. 정말 미치겠네. 애 좀 조용히 시켜. 그때 준수가 갑자기 울음을 그쳤어요. 큰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더니 다시 엄마 품에 파고들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 준수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봉자는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으로 멍자국을 가리고 있었는데 준수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뭐해? 아, 준수야. 엄마 화장하고 있어. 준수는 봉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뺨을 만졌습니다. 엄마, 여기 아파? 봉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파운데이션 아래로 보이는 멍자국을 준수가 본 거예요. 아니야, 준수야. 엄마 안 아파? 거짓말이야. 준수가 울먹였어요. 아빠가 또 때렸지? 준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맞잖아. 어젯밤에 봤어.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는 거. 봉자는 무릎을 꿇고 준수와 눈을 맞췄어요. 7살 아이의 눈에 이미 슬픔이 가득했어요. 엄마, 준수가 엄마 목을 안으며 물었어요. 왜 엄마는 맞고만 있어? 봉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준수를 재우고 나서 봉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준수야,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하지만 너만큼은 달라야 해. 넌 커서 절대 이런 남자가 되면 안 돼. 준수는 자라면서 점점 더 조심스러운 아이가 됐어요.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숨죽이며 지냈고 엄마 곁에만 붙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이 시끄럽다고 해. 뭐? 벽이 얇아서 다 들린다고.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 봉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준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가족 일이야. 하지만 엄마, 준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아빠가 무서워.
봉자는 준수를 꽉 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느끼고 있을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 준수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수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상황은 계속됐어요. 민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잔혹해졌고 준수는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준수가 봉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빨리 크고 싶어. 왜? 커서 엄마를 지켜줄 거야. 아빠보다 더 세게. 그 말을 들은 봉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니. 준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엄마는 괜찮지 않아. 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준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이는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졌어요. 어느새 180cm가 넘는 훤칠한 청년이 된 거예요. 민호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2002년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준수가 학교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민호가 술을 마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몇 시야?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요즘 애들은 다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지. 민호가 벨트를 빼면서 일어났어요. 예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아빠, 정말 학교에 있었어요. 이 새끼가 말대꾸를 해. 민호가 벨트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수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은 거예요. 나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준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17살 소년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새끼가 미쳤나? 민호가 더 힘을 줬지만 준수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아빠, 저한텐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안 돼요. 봉자는 부엌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수야, 그만해. 엄마, 괜찮아요. 준수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 18년 동안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분노를 본 거예요. 하지만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네, 저는 아빠가 무서워요. 준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엄마가 다치는 건 볼 수 없어요. 그날 이후 민호의 폭력은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준수가 집에 있을 때는 특히 조심했어요. 하지만 봉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휴전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준수가 봉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대학교 가면 집에서 긍하교 할 생각 중이에요. 왜? 기숙사에서 다녀도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없으면 아빠가 더 화낼 것 같아서요. 봉자는 아들의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어요. 준수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매일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등하교 하겠니? 엄마는 진짜 괜찮아. 아빠도 이제 달라졌고. 정말 괜찮아요? 응, 하지만 봉자가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약속해줘.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준수가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안 될 거예요. 2005년 준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의 대학교였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준수가 떠난 집은 다시 지옥이 됐습니다. 준수가 대학교에 간 후 민호는 또다시 달라졌어요. 준수라는 억제력이 사라지자 다시 본성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교묘해졌어요. 봉자야, 이리 와.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아서 봉자를 불렀어요. 왜요? 아들 놈이 돈이 많이 들어가네. 용돈, 등록금. 너도 일을 해야겠어. 일요? 응. 마트에서 계산원이라도 해. 우리 나이에 뭘 알 수 있겠어? 봉자는 40살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20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일을 하라니. 여보,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잖아. 민호의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봉자는 알아챘어요. 이것도 통제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봉자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 서서 계산을 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집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민호는 그것조차 못마땅해 했어요. 오늘 왜 늦어? 손님이 많아서요. 교대 시간이 좀 밀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혹시 거기서 다른 남자랑? 여보, 요즘 중년 여자들 바람피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봉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가까이 집에만 박혀서 살았는데 무슨 바람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증명해봐. 민호가 봉자의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통화 기록부터 문자까지 모든 걸 확인했어요. 앞으로 일 끝나면 바로 와. 5분이라도 늦으면. 민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봉자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봉자의 일상은 더 철저히 감시당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걸 보고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폭력이 더 교묘해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얼굴을 때려서 멍이 잘 보였는데 이제는 옷으로 가려지는 곳만 때렸어요. 요즘 세상에 가정폭력 신고하는 여자들이 많다며? 민호가 봉자의 배를 발로 찼어요. 하지만 누가 믿겠어? 내가 이렇게 착한 남편인데. 정말 그랬어요. 밖에서 민호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이웃들에게는 항상 웃으며 인사했고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준수 엄마, 어디 가나 보네. 어느 날 이웃집 아줌마가 봉자에게 말했어요. 남편분 참 좋으시더라. 우리 남편은 집에 와서 맥주만 먹는데 준수 아빠는 항상 꽃도 사오시고. 로맨티스트야, 로맨티스트. 부러워. 민호는 정말로 가끔 꽃을 사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만이었어요. 헌데 요즘 남편들이 밖에서는 착한 척하고 집에서는 난폭한 경우가 있다던데. 준수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지? 이웃집 아줌마는 혹시 뭔가를 눈치챈 걸까요? 봉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날 밤 민호가 봉자를 때리면서 말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뭔 말 했어?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요즘 이웃집 아줌마가 나를 이상하게 봐. 정말 아무 말 안 했어요. 좋아. 계속 그래. 어차피 누가 믿겠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민호 말이 맞았어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2009년 준수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준수가 여자친구 수진을 데리고 왔을 때 봉자는 정말 기뻤어요.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정말 예쁘네. 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데 민호는 달랐어요. 수진이 인사하러 왔을 때 냉랭하게 대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 돈만 보지. 준수가 발끈했어요. 아버지,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아버지가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봉자가 중재했어요. 자, 그만하고 밥 먹자. 하지만 민호의 태도는 계속 차가웠어요. 수진이 올 때마다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도 준수와 수진은 2011년에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봉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준수도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지만 봉자 자신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준수와 수진이 결혼한 지 2년 후인 2013년 예쁜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할머니! 지은이는 태어나자마자 봉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을 안을 때마다 봉자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지은이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수진도 좋은 며느리였어요. 봉자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거든요. 어머니, 지은이 좀 봐주세요.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그럼 우리 지은이는 할머니가 봐줄게. 봉자는 손녀를 돌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순수한 기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손녀가 울기라도 하면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시끄럽긴. 옛날에는 애들이 이렇게 안 울었어. 그래도 수진이 있을 때는 민호가 조심했어요. 며느리 앞에서 체면을 차렸거든요. 지은이가 5살이 되던 2018년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수진이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머니, 준수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봉자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봉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아, 안 돼. 우리 수진이. 하지만 수진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사흘 후 29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오열할 뿐이었어요. 지은이도 엄마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일어나? 지은아, 봉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의 장례 후 준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지은이를 돌볼 힘도 없었어요. 엄마, 지은이를 좀 봐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지은이는 내가 키울게. 그렇게 5살 지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요. 봉자는 손녀를 키우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할머니가 지켜줄게. 봉자는 지은이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지은이가 집에 있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키워야 해? 여보, 준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미 1년이 넘었잖아. 그래도 우리 손녀인데. 손녀든 뭐든 간에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애가 있으니까 집이 시끄럽고 번거로워. 지은이는 할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서워. 왜? 할아버지가 뭐 했어? 큰 소리로 말해. 그리고 무서운 얼굴로 봐. 봉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이제 손녀가 느끼고 있다니. 지은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봉자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은이를 완전히 지킬 수 있을지. 어느 날 밤 지은이가 악몽을 꾸고 깼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무슨 일이야? 무서운 꿈 꿨어. 할아버지가
화내는 꿈. 봉자는 지은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은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그때였어요. 민호가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지은이가 악몽을 꿔서. 애 하나 재우는 것도 제대로 못해? 민호의 큰 소리에 지은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으앙, 으앙. 이 애가 정말. 민호가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봉자는 본능적으로 지은이를 안으며 몸으로 막았어요. 여보, 안 돼요. 아이예요. 나도 잠을 자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봉자가 지은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달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화났어? 할아버지가 피곤하셨나 봐. 나 때문이야.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봉자는 불안했어요. 민호의 그 눈빛을 봤거든요. 35년 전 자신에게 처음 손을 댔을 때와 똑같은 눈빛.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이가 봉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난 2019년 겨울이었어요. 지은이는 이제 7살이 됐고 할머니와 많이 친해졌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봉자는 마트에서 일하러 가야 했고 지은이는 집에 있어야 했어요. 지은아, 할머니 일하러 가는 동안 착하게 있어야 해. 응, 그림 그리면서 기다릴게. 그래. 할아버지 깨우면 안 되고 조용히 있어. 알겠어, 할머니. 봉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민호와 지은이를 둘만 남겨두는 게 걱정됐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지은이는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지은아, 좀 조용히 해. 네, 할아버지. 지은이는 더 조심스럽게 색칠했어요. 하지만 크레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실수였어요. 지은이는 얼른 크레용을 주우려고 했는데 그만 물컵을 건드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이 애가 정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화가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치울게요. 지은이가 휴지를 가지러 가는데 민호가 지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이리 와. 아파요. 애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어떡해? 민호가 지은이를 흔들었어요. 지은이의 작은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고. 그때 민호의 손이 지은이의 등을 향해 올라갔어요. 짝! 작은 손바닥 자국이 지은이의 등에 빨갛게 남았어요. 으앙. 지은이는 처음 맞아보는 충격에 크게 울었어요. 울지 마. 더 울면 너 때린다. 하지만 지은이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무서움과 아픔에 더 크게 울었어요. 이 애가 정말. 민호가 다시 손을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봉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급한 일로 일찍 온 거였어요. 봉자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울고 있는 지은이, 손을 든 민호, 그리고 지은이의 움츠린 몸. 지은아. 봉자가 지은이를 안았어요. 아이의 등이 발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은이는 봉자 품에서 흐느껴 울었어요. 여보, 뭘 한 거예요? 뭘 했긴 뭘 했어. 애가 말썽을 부려서 혼낸 거지. 혼낸다고 때려요? 때렸다고. 살짝 손바닥으로 한 대 친 게 뭐 어때서. 봉자의 온몸이 떨렸어요. 35년 전 자신이 처음 맞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민호는 똑같이 말했어요. 살짝 손바닥으로 한 대 친 것뿐이라고. 여보, 지은이는 7살이에요.
7살이면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알 나이야. 하지만 하지만 뭐야? 너도 그렇게 키워서 버릇없이 자란 거 아니야? 봉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이를 재우고 나서 봉자는 민호와 마주했어요. 여보, 다시는 지은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뭐라고? 지은이한테는 안 돼요. 민호가 비웃었어요. 너는 내가 35년 동안 때려도 참았으면서 애 하나 때린다고 난리야? 나한테는 해도 돼요.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절대 안 돼요. 왜? 내 집에서 내가 뭘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아니에요. 봉자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민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는 봉자가 처음으로 반항한 거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네, 봉자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한테는 뭘 해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안 돼요. 그 순간 봉자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35년 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지은이가 봉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아버지 무서워. 괜찮아, 지은아. 할아버지가 또 때릴까봐. 지은이의 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을 본 봉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그날 밤 봉자는 결심했어요. 2020년 1월 새해가 시작됐지만 봉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호는 지은이를 때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오히려 더 자주 트집을 잡았어요. 얘는 왜 이렇게 까불어?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뭘 배웠다고 이래? 지은이는 점점 더 위축됐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면 방에서 나오려 하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나 할아버지 싫어. 왜? 무서워. 큰 소리로 말하고 때릴 것 같아. 봉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봉자는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수야, 엄마 집에 좀 와줄래?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 준수는 1시간 후에 왔어요. 수진이 죽은 후로 많이 야위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는? 지은이는 방에서 놀고 있어. 앉아. 봉자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35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거예요. 준수야, 엄마가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뭔데요? 너희 아버지 말이야.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뭐요? 35년 동안 거의 매일 엄마를 때렸어. 너는 가끔 화내는 모습만 봐서 그때인 줄만 알겠지만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엄마,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너도 어릴 때 봤잖아. 엄마가 멍들어 있는 거. 준수는 어릴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엄마의 상처, 아버지의 큰 소리,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그럼 그때도? 응. 너를 키우면서도 계속 그랬어. 너가 잠든 후면 강도가 더 심해졌어. 내가 크면서 좀 줄어들었지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봉자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말해? 너한테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넌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준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릴 때 느꼈던 그 두려움, 엄마를 지키고 싶다던 마음, 아버지에게 맞섰던 그날. 엄마, 그럼 지금도? 응. 내가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봉자가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 때문이야. 지은이요? 며칠 전에 내 아버지가 지은이를 때렸어. 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등을 때렸어. 지은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버지가 지은이를! 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준수야, 진정해. 지금 없어. 나가셨어. 엄마, 왜 그걸 가만히 둬요? 그래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어. 준수는 주저앉았어요. 35년 동안 엄마가 혼자 견뎌온 고통, 그리고 이제 지은이에게까지 이어질 위험.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아니면 더 자주 와서 확인했어야 하는데. 너 잘못 아니야. 엄마가 숨긴 거지.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지은아, 준수가 지은이를 안았어요. 작고 소중한 딸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때렸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어. 아파서 울었는데 더 울면 또 때린다고 했어. 준수의 주먹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래서 내한테 말한 거야. 당장 신고해야죠. 신고? 아동학대예요. 이건, 그리고 엄마한테 한 것도 가정폭력이고. 봉자는 놀랐어요. 신고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지은이가 더 다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 준수가 봉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35년 동안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웃들이 이웃들보다 지은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봉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준수야, 엄마, 이제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지은이도, 엄마도. 그날 준수는 집에 머물렀어요. 민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녁 8시쯤 민호가 들어왔어요. 준수 왔네. 아버지, 준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은이 때렸다면서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애를 혼낸 거지. 때린 게 아니야? 등아 붓게 때린 거 혼내는 거예요? 너도 어릴 때 혼났잖아. 저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지은이는 5살짜리 여자애예요. 나이가 뭔 상관이야. 잘못하면 혼내는 거지. 그럼 엄마는 35년 동안 뭘 잘못했길래 계속 혼내신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민호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된 걸 깨달았어요. 그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폭력. 엄마한테도 지은이한테도.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상관없긴요. 범죄예요. 이건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다 범죄라고요. 민호가 준수에게 다가갔어요.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준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30살의 어른이었고 지킬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 손 대시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신고. 경찰서에 아동학대죄로. 민호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외부로 알려질 위험이 생긴 거예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지은이한테 한 번 더 손 대시면 바로요. 그날 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후 봉자와 준수는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신고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봉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3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거였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응. 그런데 정말 잘한 걸까?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경찰 조사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이를 면담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지은아, 이모가 몇 가지 물어볼 거야. 무서워. 아니야. 무섭지 않아.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사는 친절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때린 적 있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며칠 전에 물 쏟았는데 화났어. 어디를 때렸어? 지은이가 자신의 등을 가리켰어요. 아팠어? 응, 많이. 그리고 무서웠어. 상담사는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봉자에게도 질문했어요. 어머님도 폭력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네.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요? 35년요. 상담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35년간 계속? 네. 결혼 후 몇 달 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왜 이제서야 신고하셨어요? 봉자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지키려고요. 저는 참을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안 됩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시조치로 민호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민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화가 나 있었어요. 집에 못 들어간다고? 네, 임시조치입니다. 내 집인데! 아동학대 혐의가 있어서 당분간은 접근을 금지합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3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한편 봉자는 처음으로 평안한 밤을 보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 와? 응. 당분간 안 와. 정말? 정말이야. 지은이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무섭지 않아? 그래. 무섭지 않아.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민호 측에서 반박하고 나선 거였어요. 저는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온 민호는 법정에서 주장했어요. 그냥 훈육을 한 것뿐입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버릇없어서. 그런 부인께 한 행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부부싸움이었습니다. 35년간 계속된 부부싸움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봉자가 증언대에 섰을 때 떨렸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처음 맞은 게 언제인가요? 1983년 12월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후였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반찬이 맛이 없다거나, 일이 힘들었다거나, 그냥 기분에 따라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됐나요? 네. 거의 매일.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봉자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누가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 아이도 있었고요. 그럼 이번에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녀 때문입니다.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35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겪게 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 정적이 흘렀어요. 판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봉자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봉자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35년간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나 자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를 구하러 왔습니다. 봉자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35년 동안 저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폭력 앞에서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희 손녀 지은이는 이제 7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슬을 끊겠습니다. 준수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35년 만에 당당하게 선 엄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김민호에게 아동학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6개월간 내립니다. 봉자는 또한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35년간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 재판에서 민호는 마지막까지 변명했어요. 판사님,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려고 한 것뿐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폭력인가요? 그건 훈육이었습니다. 35년간 부인을 훈육하신 건가요?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했어요. 지속적이고 심각한 가정폭력을 인정하며 이혼을 허가합니다. 2020년 6월 봉자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날 법원을 나오면서 봉자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안 와? 이제 안 와. 정말? 정말이야. 이제 우리는 안전해. 준수도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진짜 살기 시작하는 거야. 봉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지은아. 응, 할머니.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는 할머니처럼 살지 않아도 돼. 누구한테도 맞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너를 아프게 하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해. 도움을 요청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이제 안 맞아? 응. 이제 안 맞아. 할머니도 자유야. 그렇게 걸어가는 할머니와 손녀의 뒷모습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봉자는 57살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봉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몇 주 후 봉자는 지은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투룸이었어요. 35년 전 신혼집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폭력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지은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뛸 수 있는 집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큰 소리로 웃어도 돼? 당연하지. 마음껏 웃어. 정말? 정말이야.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이다운 웃음이었어요. 저녁에 준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어때요? 새 집은? 좋아. 정말 좋아. 지은이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응. 처음으로 무서워하지 않는 집이야. 준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이제는 정말 살 것 같아. 그날 밤 지은이를 재우고 나서 봉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35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은이를 지킬 수 있었고 자신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내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지은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울게. 봉자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몇 달 후 봉자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였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상담센터 소장님이 놀랐어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래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니까. 봉자의 첫 상담 대상은 30대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35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35년이요? 네. 하지만 끝낼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제가 증거예요. 봉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여성은 울면서 들었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었다면 저도 할 수 있겠죠? 당연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봉자의 자원봉사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실제로 그 지옥에서 나온 사람의 말이니까 더 믿을 수 있었어요. 1년 후 지은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정말 어떤 발표? 내 꿈에 대한 발표. 나는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 같은 사람? 응,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봉자는 눈물이 났어요. 지은이가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은아, 너는 뭐든 될 수 있어. 할머니가 응원할게.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기억해.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할 권리는 없어. 알아. 할머니가 가르쳐 줬잖아. 어느 날 봉자는 민호와 마주쳤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어요. 봉자야. 민호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봐요. 네. 봉자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나 미안해. 뭐가요? 그동안 너한테 한 일들. 봉자는 잠시 민호를 바라봤어요. 35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냥 늙은 남자일 뿐이었어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지은이한테 하세요. 지은이한테? 네.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러지 마세요. 폭력은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봉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얘기는 없었어요. 2년이 지난 2022년 봉자는 상담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봉자입니다. 청중들이 봉자를 바라봤어요. 저는 35년간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마침내 그 지옥에서 벗어났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는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변화의 계기는 있었어요. 바로 제 손녀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댄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봉자의 목소리가 힘차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있어요. 청중 중에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폭력의 고리는 끊을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봉자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용기 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57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봉자를 지은이가 반겼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 뭐가? 할머니 강연. 사람들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할머니 멋있었을 것 같아. 봉자는 지은이를 안았어요. 이제 10살이 된 지은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지은아, 응,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당연하지. 할머니는 진짜 용감해. 고마워. 그런데 할머니, 뭐,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줄 거야. 정말? 응, 그리고 절대로 누구한테도 맞지 않을 거야. 봉자는 웃었어요. 지은이는 정말 달랐어요. 당당하고 씩씩하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는 강한 아이야. 그날 밤 지은이를 재운 후 봉자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35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아픔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지금은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폭력의 고리는 내가 끊었어. 지은이의 세대만큼은 반드시 다를 거야. 봉자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자유롭고 평안한 밤이었어요. 멀리서 준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준수야.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을 한 거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지은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고요. 봉자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준수야, 우리 모두 행복하자. 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봉자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35년 동안 참았던 것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봐. 이제 진짜 살아보자. 봉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57살의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자유였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며 자라면서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폭력의 고리는 봉자에서 끊어졌고 지은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봉자가 마침내 얻어낸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봉자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폭력의 그림자, 그리고 32년 동안 이어진 고통의 시간들. 그러나 결국 그 사슬을 끊어낸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소녀의 눈물이었습니다. 나한텐 해도 돼. 하지만 이 아이한테는 절대 안 돼. 봉자님의 이 외침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세대를 지켜낸 위대한 결단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폭력 앞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며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새로운 세대를 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묵묵히 참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빛나는 삶의 기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빛나는 용기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